자,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의 2025년도 첫 회의입니다. 2025년도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제1차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심사할 안건은 2025년 1월 7일 위원회가 해부되어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에 따라 해부된 후 8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의 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으나 회의규칙 제49조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 간 협의 결과 이번 회기에서 불가피하게 상정할 필요가 있어 오늘의 의사의 일정으로 상정하기를 하였다는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2 단서 규정에 따라 이 안건을 상정하기 위한 의결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1건의 안건을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 제2 단서의 규정에 따라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회의 규칙 진행 순서는 사무직원 보고와 제안 설명, 검토 보고, 청취 후 질의에 대해 부서별로 일문일답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직원 김우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신윤숙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신윤숙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를 위해 의회 일정을 조정하여 주신 이동훈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기획경제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예산 편성안 개요, 세입세출 예산안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안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 8,545억 6천만 원보다 54억 5천만 원 증액된 8,600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 1,873억 1천만 원보다 54억 5천만 원 증액된 1,927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입세출 예산안 내역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2025년도 일반 조정 교부금 간해시 통보에 따라 추경에 반영 예정이었던 일반 조정 교부금을 재원으로 하여 54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입니다. 기업경제과 소관입니다. 금리 인상 및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과 소상공인을 위해 안양사랑페이 10% 할인 적용 기간을 확대하고자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도매시장 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지난해 11월 폭설로 인한 청과동 지붕 붕괴 후 시장 정상화를 위한 장기계획 수립을 위해 시설 현대화 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4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실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경 예산안은 경기 침체로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재난 상황을 신속하게 타개하고자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윤수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문종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경제 전문위원 강문종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6쪽까지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5년 예산액보다 54억 5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지역화폐 발행 지원 50억 원과 안양 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4억 5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근본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역화폐 발행 지원 등을 통해 위축된 소비 심리를 회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난해 11월 기록적인 폭설로 피해를 입은 농수산물 도매시장 사업소의 복구계획 수립을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강문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신영수 예산 법문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제가 지금 이 추경하는 게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현재 화폐를 발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네. 지역 화폐 발행. 근데 이게 제가 지금 알기로는 1월 달에 좀 10억 정도가 나간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54억 중에서 50억 중에서 지금 5억만 더 지금 1월에 나가는 거죠.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진짜 궁금한데, 아니 명목상 지역경제 활성화를 한다면 이 어려운 시기에 그래 10%밖에 안 나가요? 50억에? 이게 과연 이게 타당성 있는 설득력이 있습니까? 의원들한테? 지금 그거는 지금 1월에서 1, 2, 3, 4억의 월을 가지고 10%씩 지금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그러지 마시고 명절 전후로 그래도 김정중 저거- 위원장님, 이거는 지역경제위원장 김성대 과장님께 질의하는 게 그래요? 맞죠? 예, 그러면 그 김성대 과장님께서 질의하시니까 죄송합니다. 잠시 예, 후에 예. 순서에 맞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본부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네. 예, 지금 이게 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그 과장님들별로 질의를 하는 게 아니라 안건별로 질의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지금 우리 김정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예산본부 과장님이 아니라 우리 기업경제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의사 진행을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좀 효율적일 것 그러면 같습니다. 여기 그 질의를 하시면 적당한 가에서 내가 답변할 사항이라 그러면 그분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정중 의원님이 이어서 계속 김성대 과장님께서 답변 바랍니다. 네, 계속 하시죠. 예. 네네. 죄송하게 됐습니다. 김 과장님, 제가 지금 보도에 발언한 거 아시죠? 네. 그렇다면 이게 되게 모순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지역경제 활성화를 한다고 해서 50억을 예산 급히 편성을 했어. 근데 5억만 내보내? 이거 누가 설득력 있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적어도 적어도 한 40%에서 50% 정도는 지출을 해야지. 그래야 나마 그 유발 효과로 좀 더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역 경제가 활성화가 되지. 지금 5억 가지고 이거 10억 그때 초에다 이게 아마 마감이 됐을 거예요. 네, 근데 지금 5억 해가지고 무슨 이게 뭐 지역 경제 활성화가 있겠습니까? 지금 추경에 올린 것은 50억이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예산은 12개월로 나눠서 아니 그 충분히 그거 알아요. 예, 예. 아는데 자 50억을 추경 편성한 거는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명목에서 지금 힘든 경기 침체 때문에 추가로 예산 편성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맞습니다. 여기서 5억밖에 안 나가요. 근데 이 5억 가지고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되냐 이거죠. 10억은 이미 나간 거고. 아닙니다. 이번에 저희가 이제 계획은 1월에 그 추가로 15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번에 세우는 예산은 1, 2, 3, 4월에 집중적으로 나갈 거고 1월, 2월에 15억씩 나갈 예정입니다. 예산이요. 15억씩 나가는 게 이거하고 합쳐서 15억씩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그거 이거 별도예요? 예. 이번 나 추경에 이해가 안 편성된 가네. 예산은 1, 2, 3, 4월에 집중돼서 나갈 예정입니다. 아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 얘기는 지금 그 10억 나간 게 우리 12달 자금 배정에서 10억이 나가는 거죠. 맞죠? 이제 명절 때 별도로 또 15억이 나간다. 아니 명절 때 이제 추석하고 설하고가 10%씩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다 6%씩 12개월로 지급하고요. 예, 이번에 추경에 하는 건 1, 2, 3, 4개월에 집중적으로 그 재원이 소진될 예정입니다. 투입될 예정입니다. 4개월에 집중적으로 투입이 되면 그러면 이번에는 그러면 요 50억에서 15억이 나간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총 기존 예산까지 하면 25억이 나갑니다. 25억이 나간다. 근데 왜 맨 처음에 5억이 나간다고 그랬어요? 잘못하신 것 같은데. 25억이 나가는 겁니다. 맞아요? 예. 그 2월에 15억 나가고요. 3월에 10억 나가고 4월에 10억 나가고. 그 과장님, 이게 정확하게 1월 달에 기존에 책정된 바뀌었어요? 것 플러스 요번에 추가해서 한 달에 요번 1월 달에 얼마, 2월 달에 얼마, 3월 달에 얼마 이렇게 총 종합적으로 우리 김정중 의원님께 이해할 수 있게끔 좀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존보다 그러면 지금 25억이 나가는 거네 이번 1월 달에. 네,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아 그러면 제가 조금 이해가 가네요. 네.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오셔가지고 5억밖에 안 나간다고 그랬어요. 그때 그래서 제가 5억 가지고는 되지도 않는다. 무슨 경제 유발이 되겠느냐라고 말씀을 네. 드렸는데 교정이 됐다 이거죠. 네. 그럼 15억이 나가고 별도 기존에 있는 10억과 이번에 명절을 해서 15억, 그럼 25억이 나가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아쉬운 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현재 가장 폐단이 됐던 게 소위 얘기해서 퍼센트지예요. 명절에는 10% 나갔잖아요. 네. 양쪽 명절이 없는 그 달에는 6%씩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폐단이 어떤 거냐면 인터넷으로 우리가 판매를 하지 않습니까? 그 지역 화폐 종이 말고 그러면 거기는 이미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명절을 대비해서 10억이 나갔었을 때 10%가 했으면 이번에도 이걸 10%로 주지 말고 6% 정도 해서 그 혜택을 보는 사람을 4%를 더 확대를 하면 그만큼 더 지역 화폐에 대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지 않을까 이러한 얘기를 상당히 많이 오고 갔거든요. 이것도 제가 우리 신은숙 국장님이 저한테 과장님들하고 오셨을 때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거 한번 고려해 보세요. 네, 그거에 대해 답변 드릴까요? 네네. 네. 그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것도 조금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민들이 6% 하면 12,000원 혜택을 보고요. 10% 하면 2만 원 차이인데 좀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크거든요. 그래서 이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과거 자료를 보니까 2023년도 안양사랑페이 만족도 설문조사를 했더라고요. 거기에서 이 사용자들이 왜 안양페이를 사용하냐, 거기에 따라서 보니까 할인을 해줘서
사용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요. 그 당시 10% 판매 시 사용하는 주기가 31%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6%는 없고 매월 정기적으로 사용한다는 게 27.3%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경기도 의회에서 그 경기 지역 화폐 이용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거기를 보니까 10%를 6%로 할인했을 때 그 이용하는 도민들께서 계속해서 경기 지역 화폐를 쓰겠냐는 그 비율이 49.1%로 줄어들었습니다. 결국은 이 이용하는 도민이나 시민들은 이 할인율에 따라서 그 구매율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비록 6%면 많은 주민들의 혜택이 가지만 이 10%는 상징성도 있고 또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저희가 이 10%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소비자 욕구는요 퍼센트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건 보편적 생각이고요. 뭐 어쨌든 간에 그렇게 데이터가 나왔다면 뭐그 요구에 할 수도 있겠지만 과연 그게 옳은 것인가라고도 한번 검토도 해보시고요. 또 하나 지금 그 우리 그 지역화폐 같은 경우에 폐단이 지금 많잖아요. 그 폐단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거 뭐 제가 여기서 그 폐단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다니까. 그거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한번 해보셔가지고 해결책을 한번 가져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저는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정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도현 의원님 질의 바랍니다. 예, 김성대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보니까 당초에 저희한테 설명하셨던 거랑 그 50억 예산을 분배하는 그 금액 자체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한테 당초에 저희한테 오셔서 설명을 하셨을 때는 1월에 추가 발행이 5억이었고 그 다음에 2, 3, 4월 15억씩 해서 총액 50억을 하는 거였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회의 직전에 충분한 자료 제공이 되지 않다 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김정중 의원님께서 그 질의하시는 데 있어서 좀 다소간의 불편함을 겪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지금 이 지역화폐 관련해서 뭐 많은 시민들께서 기대하시고 또 저 역시도 굉장히 바라고 있는 그 예산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런 과정들에 대한 설명을 좀 더 충실히 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앉아 계시는 부서 간에도 이제 이 내용들이 서로 충분히 공유가 안 된 것 같아 보여서 네, 좀 더 면밀한 소통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실장님 이거 변경된 거 알고 계셨나요? 그 당시 미팅을 하고 네. 저희가 이제 이걸 뭐 어떤 부스터 효과를 좀 내기 위해서는 이게 좀 조정이 필요하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얘기를 해서 네,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결정했습니다. 이게 어쨌든 저희가 의회에서도 이 예산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과연 얼마만큼 집중력 있게 예산을 쓸 것이냐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한테 충분히 사전에 제공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념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이게 저희가 연초에 설 연휴를 앞두고 5억이 나가냐 15억이 나가냐 이것도 어떤 바라보시는 분들에 따라서는 굉장히 예산의 필요성을 또 다르게 보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부분들에 좀 유의를 해주십사 당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사실 이 일각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시의 어떤 재정 건정성을 우려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래서 뭐 사전에 제가 여쭤보기도 했지만 또 방송 보시고 또 이 과정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시민들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그 신영수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작년에 언제 확정이 됐죠? 10월 31일자로 집행부에서는 거의 보고 끝나고 나서는 거의 그렇죠. 이제 보통 10월 말에 이제 예산을 세울 때 저희가 이제 세입도 마찬가지로 추계를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도에서 내려오는 예산 어떤 방식으로 보통 추계하시나요? 저희들은 이제 3개년이라든가 평균을 잡고 거기에 비해서 이제 몇 프로를 반영할 건지 이제 정부 추계나 뭐 도 추계는 이렇게 좀 거기를 보면서 이렇게 저희들도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뭐 도에서 내려왔었던 예산의 총액에서 뭐 일정 부분 퍼센테이지를 정해서 저희가 충분히 이제 이 정도는 확보할 수 있겠다 하는 예산들 이런 것들을 기준을 삼아가지고 저희가 도비 편성을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예산이 어디로 나가야 될 건지를 계산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 예산안을 자체적으로 편성을 하고 나서 실제로 이제 도에서 간이시 통보가 오잖아요. 네. 그게 언제 왔죠?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는 11월 6일자로 왔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당초에 도비 편성, 그러니까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서 도비 추계를 했던 금액과 간해시 됐던 금액 자체의 그 차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234억 정도 간해시 받은. 그러면 이제 이번에 이제 지역 카페를 하는 데 있어서 50억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기존에 설명 주셨던 대로 도에서 내려오는 일반 조정 교부금에서 하는데, 지금 일반 조정 교부금이 저희가 당초에 좀 보수적으로 추계했던 것보다 한 240~50억 정도가 더 늘어난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그리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50억을 편성한 거기 때문에 우리 안양시의 재정 건전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네, 그래서 그 사실은 이제 예산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 재원의 출처가 어디냐에 따라서 과연 이 지역 카페를 하는 것에 우리 시 재정에 무리가 되느냐 아니냐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그런 분들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제 어떤 우리 집행부의 좀 효율적인 답변을 위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린 거고요. 그래서 저는 시민들께 꼭 필요한 예산이고, 어떻게 보면 시민들께 위로가 되고 상인분들께 희망이 되는 그런 예산 집행을 준비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전을 기하셔서 정말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그런 지역 카페 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도현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동훈 의원님 질의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동훈입니다. 네, 간단하게 두 가지만 김성대 과장님께 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안양시가 종이형이 한 달 구매 한도액이 20만 원, 카드형이 30만 원 맞습니까? 조례상은 30만 원, 20만 원인데요. 네. 저희가 재정상 그게 안 돼서 20만 원, 10만 원에서 개인이 총 30만 원 구매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 저희가 지역 카페 증액과 관련해서 여러 이제 잣대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지금 이번에 저희가 지역 카페 발행했을 때 당일날 12시 정도에 마감이 됐고 한 6시간? 4시간, 2시간 만에 마감이 된 건가요? 그러니까 그 당일 0시부터 아, 12시 00시 부터 12시 40분에 소진됐습니다. 그럼 12시간 만에 어쨌든 안양 시민께서 다 구매를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고. 네. 맞죠. 그럼 이제 이용률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고 만족도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피를 증액하자라는 얘기, 그러니까 양이냐 질이냐 이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부서에서는 어떤 논의점이 있으셨는지. 아까 김정중 의원께서 말씀드린 분 외에도 그 저희 타시에서 지금 뭐 20% 할인, 그 다음에 금액도 늘리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왜 문제냐면 시민들이 이런 6%를 준다고 해도 인근시에서 20%를 준다고 하면 오히려 안양시에 서운함을 느껴요. 그래서 이런 뭐랄까 상대적 박탈감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시에서 돈을 투입해도 시민들은 서운하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도 또 있다고 생각하고요. 시민들이 구체적으로 이제 그 설문조사나 이런 걸 보면 가장 원하는 건 할인율입니다. 그래서 할인율이 최대한도로 높게 해달라, 그걸 많이 요구를 하십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좀 전례적으로 이번에 지역 카페를 또 추경 원포인트로 저희가 추경까지 이제 선택을 하게 이제 됐는데 저희가 내년도에는 좀 지역 카페 운영에 대해서는 좀 큰 변화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죠? 예, 가장 큰 변화는 저희 시 재정이 좀 여력이 없기 때문에 가장 큰 건 국비인데요. 2023년부터 2024년 넘어오면서 국비가 10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저희가 이제 발행할 수 있는 규모가 확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국비나 도비가 많이 내려와야 매칭해서 저희도 시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게 큰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지금 국회를 포함한 국정에 관련된 분들께서 많은 논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국회도 지금 1회 추경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안양시가 선제적으로 이 추경안을 의회에 제안을 했고 의회도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으로 받아들였던 거는 저는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 넘어가자면 이제 국비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가 이번에 50억 이제 추경안 증액과 관련해서 혹시 경기도랑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협의된 내용은 없고요. 지금 그 경기도에서 내시는 해줬는데요. 사실상 저희가 이번에 50억 한 계기도 그 중에 하나가 보조금이 내려오질 않았습니다. 현재까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뒤에 있는 돈을 당겨 쓸 수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도 형편이 좀 어렵지만은 국비나 도비가 빨리 내려오면 저희가 융통성이 좀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도 지금 그 부분도 이루어지지 있을 않고 거고요. 있습니다. 지금 이미 도에서는 간해시가 된 부분이지만 돈만 안 내려온 거잖아요. 예, 간해신데 거기서 언제 지금 내려올지 50억이 추가 발행된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와 협의를 해서 추후에 우리가 50억을 증액했으니 너네가 이만큼 더 매칭 비용을 줘라는 협의가 있었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이번에 의회 통과를 하면, 왜냐하면 의회 통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통과하면 저희가 경기도에 이런 사항들을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럼 과장님 여기에서 50억 저희가 통과를 시켰는데 경기도에서 이 매칭 비용 못 주겠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그 차후에 걱정할 문제가 그거거든요. 저희는 예산을 시비로 투입을 했는데 도나 국비가 안 내려오면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애로사항이 생길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큰 변화 그리고 이제 본예산 심의 당시에도 지역화폐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게 이게 양이냐 질이냐 그리고 또 우리가 상시적으로 한시적으로 더 많은 이제 스펙트럼에 맞춰서 수요에 맞춰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이제 가지수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올해까지 지역화폐 추입 그리고 만족률 그리고 이게 용역이 있었나요? 저희가 지역화폐 운영과 관련해서 한 번도 없었죠. 용역은 없고 이제 설문조사 각동을 통해서 설문조사는 한 번 했고요. 그럼 그 통계를 통해서 분석 자료는 있나요? 예, 있습니다. 네, 그 부분 적극 활용하셔서 내년도에는 좀 다른 예산안 그리고 집행안 그렇게 한번 제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동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네, 최진기 의원님 질의 바랍니다. 네, 우선은 오늘 와서 좀 확인한 내용 서류 내용을 좀 보니까 서류에 또 문제들이 몇 가지 있는데 지금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그럴 것 같고요. 회의 끝나고 나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용수 과장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25년 예산서가 나오지 않았어요. 예산서 언제쯤 나오나요? 마이크 켜고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5년 예산서가 언제 발간되나요? 지금 1월달 중으로 좀 나오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아직 예산서가 나오기 전에 이제 1회 추경 예산안이 나왔어요.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만큼 시급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부서에서도 공감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제 25년 예산서가 나올 때 그러면 1회 추경 예산서도 같이 나오게 되겠죠? 아마 비슷한 일정으로. 어떻게 나올 계획인 거예요, 그거는? 추경을 했으니까 추경 예산서가 또 나올 텐데,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건 예산 아닌 거고 예산서가 하나 또 그렇죠. 나오는 거죠. 네. 예산서가 시기는 나오고 아마 비슷한 시기도 네. 나오겠죠. 그래서 네, 아무튼 그 일정 한번 확인해 본 거고요. 다음 또 지금 우리가 1회 추경에 이거는 비정상적으로 우선 급한 시기에 1회 추경을 했으니까 4월경에 우리가 1회 추경을 하잖아요. 네, 2회 추경.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기에 봤을 때 1회 추경이라고 보면은 그렇죠. 4월 달에 하는 추경이라고 할게요. 4월 달에 하는 추경에 우리가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들이 분명히 있어요. 예, 있습니다. 맞죠, 있죠. 근데 이번에 이제 50억이라는 금액을 지금 지역화폐로 투입을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여기 계신 분들이 얘기를 다 들어보니 불만이나 뭐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은 우려되는 지점은 있지만 큰 틀에서 다 공감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1회 추경에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들이 분명히 발생될 텐데 거기에 어떤 지장이 없냐, 대안은 있느냐가 좀 궁금하네요. 매년 저희들이 이제 일반 재정 교부금을 받아가지고 그 재원을 추경 재원으로 좀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50억 나갔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조금 다른 지금 본예산 편성하고 나서 1회 추경으로 미뤘던 그런 예산들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400억 정도 그 정도 좀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거기서 좀 더 감액을 좀 할 부분들이 있으면 감액을 하고 좀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게 4월 추경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이제 그건 아마 미미할 겁니다. 그렇게 큰 또 50억인데 어떻게 그게 어떤 데서는 이게 전체 사업비일 수도 있고 그런 건데, 하여튼 그 미미하다 아니다라는 거는 시민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업부서에서 각각 사업을 하는 다른 공직자분들께서 아마 생각할 거라고 느끼고요. 두 번째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제 국가에서도 정부에서도 대규모 추경을 한다고 하는데 그 와중에 뭐 지역화폐 예산이 추경으로 만약에 편성이 된다. 그러면은 우리 지역화폐로 우리는 이미 추경 편성한 거 외에 또 만약에 받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건 지역화폐로밖에 못 쓰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지금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여기 어떠한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혹시라도 국가에서 또 정부에서 이런 추경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반가운 일이겠지만, 하여튼 우리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른 선택을 해서 아니면은 도에서 매칭을 조금 늦게 내려준 것으로 인해서 어떤 예산 이용의 신축성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잃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어떠한 답변을 해주실 수 그런 있을까요? 우려는 있지만은 저희들이 이제 어차피 국비가 내려와서 이제 보조금이 우리가 이제 시비 부담이 있다라면은 그 부담은 먼저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원 중에서라도. 그래서 이게 이어지는 게 1회 추경에, 그러니까 4월 추경에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과 안양시의 예산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물론 과장님께서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집행부에서 선택하고 의회에서 동의한 결과가 이제 앞으로 벌어질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큰 영향이 없도록 예산부서에서 조금 더 예산 편성 그리고 세입, 특히 세입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좀 파악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제 지금 세입이 이제 제2회 추경할 때는 당한 이제 저희들이 받지는 않았지만은 일부 아마 좀 더 증가가 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가지고 같이 추경을 하면은 큰 문제는 없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제가 우려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함께 좀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회의 끝나고 어떤 이런 잘못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준 의원님. 신영수 과장님, 뭐 존경하는 우리 최진기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적극 공감 가죠. 근데 제가 좀 아쉬운 소리 좀 아쉽다는 소리 좀 하고 싶어요. 이게 사실상 제가 한 3주 전에 신문을 봤어요. 근데 수원에서 100억하고 인정 공공 식당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한다고 해서 시청 각 기관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휴무를 하고 집행부나 기관분들이 밖에서 그 지역에서 식사를 한다는 그 기사를 봤어요. 그래서 내가 사실상 시장님한테 전화를 하려고 그랬었어요.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제가 전화를 못했어요. 근데 제가 아쉬웠던 게 이거 2024년도 추경에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그때 생각을 못하신 건가? 왜 지금 존경하는 우리 최진기 의원님이 그 말씀을 하시냐면 사실상 이게 1회 추경에 흔들릴 수가 있어요. 개수 조정할 때. 좀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이 되게 좀 아쉽다. 그렇다면 좀 더 멜검해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50억 자체도 우리 재정 상태에서 지금 뭐 충분하다 그러지만 인근시는 거의 100억이 넘어가요. 저는 지역 화폐에 그렇게 부정적인 시각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도나 국비가 내려오지 않더라도 만약에 여력이 있다면 별도로 추가로 이거 추경해도 상관없다고 봐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이제 추경한 이유가 좀 소비 심리도 좀 많이 위축돼 있고 또 민생 경제 또 회복을 위해서는 또 효과적인 예산 지원이 또 필요하다고 봅니다. 당연하죠, 그건. 예. 그래서 추경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시점에 대해서 좀 더 아쉬운 점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좀 더 세심하게 좀 다음에 이상입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김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동 의원님. 네,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은 이제 항구복구 그러니까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영역 관련해서 공공시설과에 좀 질의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질의가 해당하신 법무예산팀이나 기획행정팀이나 김성대 과장님 어떤 분도 지적 가능합니다. 예. 네, 저희 소관은 아니시고 네, 이제 도움부서로 계셔서 네, 이정모 과장님께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현대해양 사업, 이번에 저희가 농산물 시장 지붕이 이제 저희가 반파되면서 이동훈 의원님, 농산물 시장은 윤진환 의원님 할 때 그때 하시면 어떨까요? 용역의 TF 주체가 공공시설과라 여기에 좀 한꺼번에요? 그럼 한꺼번에 다 하게? 예,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건물 지붕이 반파되고 이제 노후화에 따라서 저희가 그 주변 개발 여건과 맞춰서 이제 농산물 시장도 고밀도의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 조금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지붕이 무너졌고 상인들이 임시동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저희가 항구 복구라고 얘기하는 거는 복원의 개념이고 이분들이 임시동에서 다시 원래 판매 시설 판매를 하시던 시설로 돌아가서 정상적인 상행위를 하는 것이 복구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시기에 갑자기 원포인트 예산에 현대화 사업에 대한 용역비가 같이 상정이 됐어요. 네. 그 이유가 있을까요? 뭐 공모 사업이 내년에 뭐 일몰이 되나요? 아니면 내후년에 없어지나요? 이게 시기상으로 너무 조급한 느낌이지 않을까? 예를 들면 그 상인분들께서 지금 본인들의 생계권이 달린 그 사업에 사업지가 무너진 거예요. 맞죠? 네. 언제 정상적으로 돌아갈지도 모르겠고 복구에 대한 얘기도 지난 회기 때 저희 안양시 저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동의했던 무상사용 동의안 내년 5월까지 25년도 5월 때까지 정상화하겠다 해서 사용 승인 해드렸어요. 근데 그 이후에 복구 계획이 제대로 저희 쪽에 전달도 안 됐는데 갑자기 거기를 현대화 사업을 하겠다. 그리고 복구 사업은 27년도에 준공이 된다. 이런 얘기들만 왔다 갔습니다. 이게 상인분들이 이 예산이 통과되고 언론 보도나 아니면 저희 방송을 보면서 느끼시면은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먼저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우려 사항은 현재 그 상인들께서 지하에서 이제 운영을 하고 또 잠시 후면 이제 임시동으로 이제 거기서 이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우선 긴급하게 그쪽에 이제 모든 행정과 뭐 재정이 투입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쪽에 이제 정성을 다해서 신속하게 복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이제 기술적인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지금 오늘도 뭐 전문가들하고 좀 오셔가지고 자문도 구하고 여러 가지를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도 더 일찍 그 긴급 보고가 돼서 상인들이 정상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그리고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농산물 도매 시장에서 이제 예산을 세우고 행정 지원을 하고 이제 같이 이제 저희가 이제 협력을 해서 말씀드릴 사항인데 저한테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요번에 이제 그 이상 기후에 따라 가지고 이제 적설 하중, 습설 하중이 이제 거의 뭐 100여 년 만에 이런 재난 상황이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물론 이제 그때 구조 기준에 맞게 뭐 보고서를 보니까 제곱미터당 50kg 정도의 그 하중을 이제 견디게끔 돼 있는데 현대에 와가지고 이런 이상 기후에 맞춰서 하다 보면 지금 현재 법에 맞더라도 이 시설이 불안정할 수 있다라는 이제 네, 전문가의 과장님,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그냥 간단하게 그냥 제 할 말만 드리고 네네. 그냥 발언 마치겠습니다. 네네. 그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의 이제 본 취지는 복구에 대한 얘기도 상인분들께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현실에 이 현대화를 사업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은 너는 임시동에서 장사하다가 우리가 현대화 사업 들어가면 너네 나가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께서 저한테 답변 주실 때는 투트랙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복구는 복구대로 우리가 현대화 사업이 중장기적인 발전 계획이기 때문에 주변 개발 여건에 맞춰서 이제 현대화를 저희가 이번에 타당성을 조사하고 이게 현실 가능성이 있으면은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차츰 현대화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신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언론 보도를 하시든 뭘 하시든 좋은데 그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하셔서 상인분들께서 2차 가해가 없도록 그렇게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계획 용역을 왜 공공시설가 분들이 TF로 이렇게 잡혀 있죠? 건축직들만 모여 계셔서 그런가요? 아마 이제 예산이나 행정은 이제 농산물 도매 시장에서 이제 할 겁니다. 하고 또 주체적으로 하고 다만 농산물 도매 시장에 이제 기술 인력이 있기는 있지만 아무래도 인력의 수라든지 또 이런 것 때문에 저희 기술 파트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구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농산물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도시군 계획 시설이죠. 최초에 네. 국토부 장관이 수립을 했고 그 다음부터는 시도지사 그리고 네. 안양시장이 유지 관리를 하게끔 돼 있는 거죠. 네네. 맞죠? 그러면 이게 건축직분들만 구성되어 있는 시설공사과에서 겸직으로 이 업무를 처리하신 게 맞습니까? 요게 적합한 부서가 따로 있을 것 같은데 아닌가요? 글쎄 이제 요게 원래는 이제 그 농산물 도매 시장이기 때문에 농산물 도매 시장에서 추진을 해야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인력 구성과 기술력으로는 이제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하게 된 거고, 향후에 이제 용역이 어느 정도 성과 있게 진행되고 가시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인력과 조직 또 이런 기술력이 같이 갖춰져야 될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초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어떤 틀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 신성장 전략과 같은 경우도 이번에 조직 개편을 통해서 뭐 SOC 팀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전문화된 부서들이 생겨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이게 안정화되려면 좀 시간이 걸려요. 맞죠? 네. 그리고 공공시설과도 안양시에 수십 개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거기 공사장 다니시라 여기 또 용역 신경 쓰시라 사실 업무 과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여기 실장님도 계시고 안행국장님은 안 계시지만 방송 보실 거라 믿고 이런 현대화 사업들 포함해서 안양시가 수많은 개발 계획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전문팀 구성해서 차질 없도록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그쪽에 목소리 높여주셨으면 합니다. 네, 계속 논의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동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그럼 몇 가지만 그 부탁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그 지역 화폐 발행 지원권으로 며칠 전에 부시장님과 저희가 뭐 회의를 잠깐 했습니다. 그때 우리 김정주 의원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사용 용도가 5억이라고 했는데 방금 전에 들어보니까 15억으로 변경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 미스로 인해서 김정주 의원님께서 여러분들한테 과장님께 질의를 하시는 데 있어서 잠깐 혼돈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는 갑자기 급작스럽게 이렇게 5억에서 15억을 바뀔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그동안 제가 새로 부서장이 되면서 1월 1일자로 오면서 이걸 처음 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목적하고 금액하고는 맞지가 않는 것 같아서 사실은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취지가 그런데 맞다. 결론적으로 우리 네. 김정주 의원님께서 우리 김성대 과장님이나 시윤식 그 실장님께 질의를 함에 있어서 착오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미스나 잘못된 게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이런 거는 면밀히 우리 최소한 총무 경제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네. 네? 차후에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그 소상공이나 그 뭐냐면은 지역 화폐 발행으로 인해서 분석을 하였냐라고 제가 물어봤을 때는 어떠한 누구도 분석한 자료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김성대 과장님께서는 분석 자료가 있다라고 하셨어요. 네, 설문조사한 게 있습니다. 전혀 지금까지 제가 그 지역 화폐 발행이 최근 5년 동안 시민들의 욕구와 만족도와 앞으로 방향성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셨냐 할 때 한 번도 없었다는데 지금 과장님이 있다라고 하신 거는 어떤 얘기가 맞습니까? 정확하게 하신 겁니까? 아니면 부시장님이 없다라는 것이 맞습니까? 요 원포인트를 준비하면서 제가 관연도하고 또 담당자들 통해서 더 면밀히 하다 보니까 작년에 경기도의회에서 설문조사한 게 있었고요. 경기도민 전체로 1,500명을 대상으로 한 게 있었고 2023년에는 안양시 자체로 한 1,800명 정도 대상으로 해서 한 1,680명 정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네. 보게 됐습니다. 예, 과장님 그러면 요 분석 자료 있지 않습니까? 네. 결과표나 이런 거는 우리 최소한 총무경제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한테 결과물을 꼭 주십시오. 이걸 통해서 총무경제는 지역 화폐가 지속 가능한지 아니면 어떤지에 대해서 조사를 할 겁니다. 네? 이런 자료는 반드시 공유를 하셔서 우리 총무경제위원님들이 이 지역 화폐의 사용함에 있어서 진짜 시기적절한지 아니면 안양에 정말로 발전적이고 소상공인의 이익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집행기관만 가지고 있다는 것은 참 잘못이라고 보여지니까 이런 분석을 하셨으면 반드시 의원님께 공유 바랍니다. 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윤진환 소장님께 안양 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학술 용역 플러스 기술 용역입니까? 예, 학술 용역은 아니고요. 예, 기술 용역입니다. 아마 제가 듣기로는 학술 용역 플러스 기술 용역이라고 보고를 받았고요. 이거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큰 그림은 그려졌다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총무경제위원님들과 어느 정도 의논은 좀 하셨습니까? 이 용역에 대한 거는 별도 TF팀에서 준비한 네. 사항이라서 저희 농사는 이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총무경제위원님들도 이 계획을 수립할 때 어느 정도 예상 생각하신 게 있기 때문에 어떠한 부분은 반영해 주십시오. 이런 것은 조사에서 좀 도움이 되게끔 이런 걸 조사하십시오라고 한번 좀 협의를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최소한 총무경제위원님들한테는. 그런데 지금은 이것이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4억 5천 수립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한다 그러면 이 큰 계획 플랜 목표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총무경제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총무경제위원님들이 농수산물 여기 도매시장의 시설 현대화사업에 누구보다 관심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상의할 수 있는 자료도 제공할 수 있고 같이 의논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 그런 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큰 실책이라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들어가지 않았으니 우리 안양시 총무경제위원님들과 한번 좀 상의를 하시고 총무경제님들이 의견을 더 추가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추가해서 그 기본 용역을 수립할 수 있는 방향을 찾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예,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기획경제실장님 신윤수 실장님에게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굉장히 우리 안양시에 중대한 이런 경제 또 시장 또 우리 문화 모든 곳을 다 이렇게 통괄하시는 직책을 맡으셨는데요. 축하드리면서 제가 먼저 우리 이종모 보니까 오늘 안양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TF팀의 단장을 맡은 걸 같아요, 그렇죠? 맞죠? 네, 사업 예, 쪽입니다. 그래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데 지금 용역입니까, 재건입니까? 거기 시설 재건입니까? 네. 지금 추경에 올려온 거는 예, 예. 현대화 사업 용역입니다. 현대화 사업 용역. 예. 그러면 새로이 짓겠다는 거죠? 새로 짓겠다라고 단정 짓기보다는 TF팀을 지금 꾸려서 용역 과업을 하면서 이것을 그 공모 사업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새로 그 자리에 지을 것인지 아니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의견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상인들의 의견도 있을 수 있고 일반 시민들의 의견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의견들을 다 용역 과정에서 섭렵을 해서 복합 개발로 갈 것인지 또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추진 방식을 고려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게 이제 TF팀이 꾸려가지고 현대화 산업을 하겠다, 또 보수를 하겠다 이런 여러 말을 지금 많이 퍼뜨려 놓으면 우리 의원님들이 네. 염려하는 것처럼 이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우리 존경하는 허원구 의원님이 말씀처럼 우리 의원님들하고 철저하게 상의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상업 중인 여기 계신 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역할이. 그래서 이분들이 혹시나 오해의 소질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렇지만 우리 여러 이 지역 주민들과 또 상인들과 또 안양시의 역할에 맞는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해서 좋게 좀 완성이 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의원님들하고 아까 말씀처럼 소통도 많이 해줬으면 하는 말씀이고요. 우리 특히 윤진환 농산물
그 우리 소장님도 역할에서 지금 많이 궁금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의원님들이 일일이 바쁘시니까 또 찾아뵙고 이렇게 만나고 부르지도 않고 있어요, 사실은요, 그렇죠? 맞죠? 네, 맞습니다. 예, 고생하기 때문에 부러 간섭이 될까봐 잘 안 부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있다든지 조금씩이라도 2025년도 들어서 우리가 좀 기획하고 있는 거 있다고 하면은 바로바로 보고 사항으로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25년도 의사년 들어와서 굉장히 좋은 이런 또 자리를 마련해서 우리 지역에 또 우리 안양시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공직자들에게 감사되는 말씀과 함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네, 최진기 의원님 질의 바랍니다. 네, 신윤숙 실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TF 구성돼 있는데 TF 구성 어떻게 돼 있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제가 총괄로 되어 있는 TF는 두 가지입니다. 네, 하나는 긴급복구 TF고요. 네, 또 하나는 명칭은 바뀔 예정이지만 항구복구 TF입니다. 항구복구 TF에는 그 두 분 과장님들이 사업, 그러니까 각각의 단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긴급복구 TF에는 농수산물 도매시장 전 직원들이 겸임으로 되어 있으면서 거기에 추가해서 공공시설과 소속인 그 팀장하고 주무관들 몇 명이 복구 지원 TF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항구복구 TF로 오늘 이종모 공공시설과장님이 참석을 한 거죠? 네, 오늘 추경에 이거 그럼 앞으로도 안건 있을 때마다 이종모 공공시설과장님은 참석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내용상 이 두 개 부서가 어차피 협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참석을 하여야 할 것으로 봐집니다. 뭐 그거는 뭐 전 어떻게 될지는 나중에 전문위원 씨라고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TF가 어떤 근거로 인해서 설치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저는 이제 1월자로 왔고 제가 그 보고받은 바로는 그 당시에 일단 사고수습 본부가 만들어진 거고요. 이렇게 저를 본부장으로 해서 만들어졌었고 긴급복구 지급 부분도 들어가야 되고 또 긴급복구를 청가동만 해야 되는 이제 하는 걸로 봐야 될 것인지 또 정밀안전 진단 결과에 의하면 수산동 등 다른 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안전상의 문제가 이게 될 수가 있다. 또 적설량이 뭐 우리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투트랙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닐까,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네. 그렇게 TF팀이 두 개가 만들어진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마찬가지 생각이 긴급복구 TF가 어느 정도 수습이 돼가는 와중이라고 느껴지는데 항구복구 TF를 벌써 발족시켜서 가동하는 것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그러니까 농수산물 도매 시장에 있는 전 직원분들은 농산물 도매시장 업무도 하면서 긴급복구 TF도 하면서 항구복구 TF도 지금 하고 있는 굉장히 비정상적인 업무 과중 형태가 발생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와서 업무를 파악해 보니 그 부분은 지금 과중한 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공공시설과가 어떤 도움이 되기 위해서 투입이 되었는데 이거는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내에 8조에 한시기구 설치 운영을 근거로 지자체에서는 TF를 만들 수 있는데 이 TF는 행정안전부에서는 1년 이상 장기적으로 TF를 운영하지 말아라 라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 항구복구 TF는 지금 한 3년 할 것 같아요. 3년 이상은 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업무를 맡은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저의 그 뭐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뭐 이해하셔도 괜찮은데요. 이게 실장님이 여기 답변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개인적인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네. 안양시를 대표해서 말씀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조직 부서인 이제 안행국하고도 협의가 돼야 되겠지만 용역 지금 처음
예산 편성하고 이제 이런 단계니까 지금 이 상태로 글쎄 그래도 어렵지만 끌고 가고 있다고 저는 끌고 가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고요. 실제 이게 항구복구에 대한 부분은 이거를 진짜 어떤 방식으로 가져갈 것인지 그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갔을 때는 별도의 사업단 정도의 이런 조직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네, 뭐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공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분장 사무를 보고 있어요. 공공시설과에 이번에 조직 개편으로 해서 분장 사무가 총 5가지가 있어요. 공공건축물 신축, 재축, 리모델링 추진, 공공건축물 기획 업무, 공공건축물 설계 업무, 공공건축물 공사 업무, 준공후 행정 업무까지가 이제 공공시설과의 업무라서 지금 항구복구 TF에 들어간 업무를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그리고 인력에 대해서한 문제에 대해서는 좀 차지하더라도 어떤 이런 부분에서 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최근에 신성장 전략과에서 지금 종합스포츠 테마파크 업무를 체육과에서 신성장 전략과로 이전을 한 바가 있어요. 그 이유는 2가지였어요. 첫 번째로는 그 해당 업무가 안양시의 공간 계획적인 업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차지하므로 이거는 체육과에서의 업무보다는 신성장 전략과에서 하는 게 맞다. 2번째로는 그 사업비가 굉장히 커서 신성장 전략과에서 하는 대규모 업무로 봐야 된다라고 해서 2가지 근거로 신성장 전략과로 업무가 이관해 갔는데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아무튼 좀 수천억은 지금 1,000억 이상 예산이 투입될 거라고 예정이 되는데 그리고 여기가 지금 상업 지역이기도 하고 이 인근 토지의 개발 계획도 있는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또 주변에 역도 새로 생기는데 이거를 왜 공공시설과에서 단순히 이거를 건축 업무로 바라볼까에 대해서는 참 안타까운 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TF 단장이시니까 이 업무를 공공시설과보다는 아니면은 신성장 전략과도 함께 하든지 아무튼 요거를 좀 장기적인 미래 비전을 보고 안양시 큰 공간 배치라고 이걸 봐야지 그냥 건축직들과 공업직들이 있는 공공시설과에서 과연 이 업무를 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는 좀 안양시가 이 업무를 되게 국한 지어놓고 한정 지어놓고 있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의원님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그 조직 파트하고도 좀 협의를 거쳐서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 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검토 없이 지금 이렇게 TF가 생긴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 공공시설과 예산을 좀 보면은 공공시설과가 안양시에서 예산이 제일 적은 부서예요. 5,400만 원 맞죠? 이것도 전년도 3,700만 원에 비교해서 1,700만 원이 늘은 금액이 5,400만 원이에요. 이 이유는 뭐냐? 이건 어떤 거냐면은 공공시설과는 다른 데서 다 계약 업무를 하고 그 계약 업무 이후에 업무를 시작하는 부서인 거예요. 그래서 건물의 준공 이전까지 사용 승인까지 딱 받아놓는 게 공공시설과의 업무인데 이제는 공공시설과 업무가 완전 역전돼 가지고 지금 용역도 알아봐야 되지 업체도 알아봐야 되지 아까 용역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종무 과장님께서 요거는 기술 용역, 학술 용역, 연구 용역 어디에 들어갑니까라고 말씀하실 때 확실히 말씀을 못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총 용역이 일반 용역까지 4가지 있는데 이 어디가 아마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떤 용역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표준품셈이나 용역비 산출 공고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아무튼 이 공공시설과에서 하는 업무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이 큰 계약을 4억짜리 그리고 이게 사업비가 얼마가 될지 모르는 큰 계약을 하는데 이 공공시설과가 한다? 이거는 이치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 TF팀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많은데 TF팀이 만들어지고 나서도 저는 사실 TF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단장이 누구고 이거를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아무튼 이거는 뭐 아까 이제 용역 관련해서 저한테는 한 2번 정도 오셔가지고 상세히 설명 주셔서 저건 더 이상 용역 관련해서 소통 안 하셔도 되는데 TF도 조직이잖아요. 특히 총무과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분명히 조직에 관해서 총무과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답답합니다. 총무과 그리고 기획경제실장님 함께 해서 이 TF 다시 원점에서 다시 재구성해서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진규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공무원님께서는 방금 전 최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적인 생각과 답변은 하지 마시고 피해 주시기 바라고 안양시의 책임자로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없으면 신윤식 실장님, 신영수 과장님, 김성대 과장님, 윤진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예비 심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경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을 조정하기 위하여 잠시 5분 정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를 허원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경제위원회 부위원장 허은구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필수 경비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화폐 확대 발행과 재난 피해를 입은 도매시장 복구를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특별한 문제를 없는 것으로 사례되어 별다른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집행기관께서는 이번 추경을 통해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해 소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예비 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허은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찬반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해준 202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보고받으신 내용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202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죠?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제299회 임시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